안녕하십니까. 강사 냉구 이창훈입니다. 웰컴 투 도덕, 웰컴 투 똥떡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자, 우리가 고졸 도덕,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공부는 수능도 아니고 학교 내신도 아니고 검정고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검정고시는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제 생각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인데 웬만하면 합격을 하셔라 제발 플리즈 이런 컨셉의 시험이라는 거. 따라서 저는 너무나 복잡하게, 너무 거창하게, 너무 장황하게, 너무나 많이 배운 척 하지 않겠다는 거. 가장 중요한 것만 찍고 넘어가겠다는 거. 그러나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1강, 2강, 3강까지, 문제까지 하면 4강까지가 조금 내용이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간단히 설명하고 싶은데 너무 간단히 설명하다 보면 무슨 말인가 또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어. 참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까, 이번 시간에도 그 단어가 나오는데 딜레마. 진퇴양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어쨌든 그러나 결과적으로 강의는 제가 하는 거니까 제가 알아서 정리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고고싱입니다. 자, 두 번째 강의 맹구 고졸 도덕, 도덕의 최강자. 항상 이 단어 쓸 때마다 부끄부끄한 컨셉인데 어쨌든 최강자는 맞죠. 오랫동안 17년 동안 도덕으로 밥 먹고 살았으니까. 자, 도덕의 최강자 맹구쌤과 함께 100점을 자 고고싱입니다. 눌러볼게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제2강입니다. The second lecture. 오바죠? 자, 두 번째 강의고 여러분들. 일단은 중에서 두 번째 챕터? 제목 볼 필요도 없어, 솔직히. 제가 원래 제목을 중요시하는데 제목 별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는요.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강 시작합니다. 자, 제일 먼저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탐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네, 탐구. 요즘 보면은 사회? 그렇죠, 탐구. 과학탐구라고 하나? 그렇죠. 그러니까 과탐이겠죠? 사탐, 과탐. 어쨌든 탐구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뭔가 연구하고 분석하고 파헤치는 거죠? 복잡하게 설명 안 드릴게요. 무슨 탐구가 나오냐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과목이 뭐죠? 윤리입니다. 윤리 아니잖아요. 도덕이잖아요. 그렇죠. 도덕이죠. 고졸 도덕이죠. 근데 우리가 교과서 제목은 고졸 도덕, 검정고시 명은 고졸 도덕인데 배우는 내용은 우리가 윤리입니다. 진짜는. 생활과 윤리. 옛날 도덕보다 조금 어려워졌어요. 내용이. 좀 더 깊어졌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도덕이 됐든 윤리가 됐든지 우리가 배우는 거. 우리가 도덕과 윤리를 왜 배운다? 어떻게 하면 착한 인간 만들까? 어떻게 하면 도덕적 행동을 하게 만들까? 왜? 그래야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좋아지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도덕적인가? 어떻게 하는 게 윤리적인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나은 선택인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의학기술의 발달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생명이 연장돼. 오래 산다는 이야기죠? 벽에다가 X 좀 그렇네요. 도덕 강사가 표현이 좀 저속합니다. 제가. 벽에다 똥칠할 때가 오래 살아.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아파. 오래 사는 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 시간 제가 좀 무거운 이야기했지만 첫 강에서 제 아버지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하시면 이제 심한 병에 걸리신 거죠. 암에 걸리셔가 돌아가셨는데 말기암. 그럴 경우에 우리가 참 가족으로서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고 그렇죠. 힘든 상황. 그러면은 본인은 너무 고통스러워. 그 상황에서 우리가 그냥 끝까지 연명 치료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물론 제가 상당히 민감한 문제지만 안락사에 대한 어떤 문제, 그 다음에 뇌사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사형제도에 대한 문제, 낙태, 임신, 중절에 대한 문제, 인간 복제에 대한 문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야기가 됩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인가? 응? 연구를 해보자. 탐구 아닙니까? 탐구. 그런 내용들이 쭉 써 있어요. 어떤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 안락사, 조금 전에 뇌사, 인간 복제, 수없이 많은 문제들, 인세츄라 등등등등.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에? 어떤 선택이 올바른 선택일 것이냐?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 그런 것들에 대한 물음표! 이렇게 탐구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써 있어요. 고개 끄덕이고 넘어가면 되고요. 설명이 너무 길었네요. 오케이. 넘어가.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데 거기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냥 자기가 순간적으로 땡기는 대로 그게 좋을 것 같아. 안락사에 대한 찬성이 좋을 것 같아. 아니야, 반대가 좋을 것 같아. 그냥 할 수는 없잖아. 깊은 생각을 해야 돼. 깊은 생각들이 쭉 써 있습니다. 탐구를 할 때 깊은 생각을 탐구라고 한다면 탐구를 할 때 우리가 어떤 종류의 생각을 해야 할 것이냐. 자, 논리적 사고. 많이 강조하잖아. 요즘
뭐? 논리적 사고. 논리적 사고의 반대는 뭐야? 비논리적 사고. 그냥 지가 그냥 땡기는 대로. 논리적 사고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치에 맞게 생각하는 거죠. 앞뒤가 맞게. 자, 논리적 사고. 어떤 문제로부터 도출된 결론이나 주장이 타당한지 검토하고 어떤 주장에 논리적 모순 또는 오류가 있는지 따져보는 거. 한마디로 우리가 말만 거창하게 써 있는데 따져보는 거죠. 이치에 맞는가 따져보는 거. 앞뒤가 맞는 거. 좀 더 정확히 한다면 앞과 뒤. 앞뒤가 선후가 서로 관계가 제대로 맞아 떨어지는지 따져보는 거. 논리적 사고. 이런 거 막 애우지 않아도 돼요. 야, 그런 거구나. 그냥 무대포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치를 따져보는 게 논리적 사고구나. 앞뒤를 따져보는 게 논리적 사고구나. 논리적이구나. 예를 들면 이런 거. 백인들은 머리가 좋고 흑인들과 황인종 같은 유색인종은 머리가 멍청해? 논리적 사고입니까? 아니잖아. 뭐 이런 것들. 자, 두 번째. 합리적 사고. 합리적 사고란 건 뭐야? 합리. 이치에 맞다는 거잖아. 합리, 막 한자 그대로 합리적 사고. 자, 시험 문제 다음 중 논리적 사고 이런 거는 안 나와요. 시험 문제. 그래서 제가 대충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윤리적 탐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논리적 사고 해야 돼, 말해야 돼, 해야 돼. 이 정도만 알면 된다고. 그다음에 합리적 사고 해야 돼, 말해야 돼, 된다고. 에? 무슨 뭐 학교 내신도 아니고 수능도 아니고 논리적 사고가 뭐니? 합리적 사고가 뭐니? 이런 문제는 안 나옵니다. 자,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합리적 사고라는 건 뭐야? 이치에 맞게 생각하는 거. 이치에 맞는 거. 또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를 정확하게 검토하는 거. 공부 열심히 하신다고 써가면서 종이가 찢을 때까지 안 됩니다. 결론만 내려드리겠습니다. 윤리적 탐구, 도덕적 탐구.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게 도덕적이냐 윤리적이냐 탐구를 할 때 논리적 사고가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 이 정도면 돼. 합리적 사고 필요해 안 해? 돼. 끝. 넘어가. 오바죠? 재미없는 강의를 재미있게 하는 척 어쩔 수 없습니다.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비판적 사고인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 주의를 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어떤 단어에 대한 느낌, 단어에 대한 이해 능력, 문장 이해 능력 이게 떨어지면 공부가 안 돼. 자, 여러분들이 비판과 비난을 구분을 잘 못하는 분들이 있어. 비난은 잘못된 거죠. 무조건 까는 거니까 아까 합리적 사고, 뭐 논리적 사고 나왔는데 합리적, 논리적 사고 없이 무조건 나쁜 새끼. 에? 그게 비난. 물론 잘못된 거에 대해서 비난할 수도 있지만 비난은 좀 그렇지. 잘못된 거에 대해서 비난을 가할 수는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뭐라고 할까? 부정적인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지. 어쨌든 잘못된 걸 비난할 수는 있어. 비난이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자, 그러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정적인 뉘앙스가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부정적인. 근데 비판적 사고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옳고 그름을 따져서 가리는 생각이야.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정확하게 분석하고 따져보는 게 바로 비판적 사고야. 따라서 비판적 사고는 웬만하면 우리가 복도다 줘야겠죠. 비판적 사고는 뭐라고 할까? 갑자기 단어가 생각나냐. 비판적 사고는 많은 사람들이 추구가 돼야 돼. 추구라는 단어도 안 맞는데. 비판적 사고는 권장이 돼야 돼. 권장이 돼야 돼.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아침밥을 안 먹었더니. 자, 비판적 사고는 권장이 돼야 돼. 근데 비난은 뭐야? 웬만하면 비난은 자제해야겠죠? 자, 어쨌든. 좋습니다. 설명을 간단히 하면서 넘어가야 하는데 길어졌어. 자, 비판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장에 그대로 무조건 무대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 사고 앞에서 배웠던 합리적 사고 같은 이치에 맞는 거, 앞뒤에 맞는 거 그런 것이 포함된 객관적인 근거와 타당성을 따져보는 거. 한마디로 말해서 옳고 그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따져보는 게 바로 우리가 비판적 사고다. 따라서 결론 내릴게. 비판적 사고가 윤리적 탐구를 할 때 비판적 사고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이것만 알면 된다는 거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를 보시면 배려적 사고가 나와. 배려라는 단어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지하철을 탔어. 피곤해 죽겠어. 학교에서 체육대회하고 눈 감고 있었어. 눈을 딱 떴어.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를 째려보고 계셔. 안 일어나. 말씀을 안 하신 거야. 안 일어나? 이 느낌? 그럴 때 다시 눈을 감아버린다. 배려가 아니죠? 힘들지만 눈을 뜨고 여기 앉으세요. 비키기 싫지만. 배려죠? 자, 배려적 사고. 다른 사람의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거야. 따라서 여기에서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거 너무 쉬운 거. 역자로 시작돼요. 역지? 그래도 모르면 문제가 있죠? 역지? 사지죠?
배려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그 사람의 처지에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공감. 도덕과 윤리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공감입니다.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이, 공감은 뭐야? 다 함께 늦게 감. 다른 사람이 힘든 상황이 있으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슬플까? 얼마나 가슴 아플까? 그게 공감 능력이야. 이게 있어야만이 우리가 도덕적인 사람, 윤리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어쨌든 말이 또 길어지네. 자, 윤리적 탐구를 위해서 아까 맨 처음에 논리적 사고 필요하죠? 두 번째, 합리적 사고 필요하죠? 비판적 사고 필요하죠? 그 다음에 배려적 사고 필요하죠? 자, 이 정도.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요즘에는 뭐가 시험 문제 잘 나오냐면 배려적 사고하고 비판적 사고가 잘 나와. 아까 논리적 사고나 합리적 사고는 제가 볼 때는 건방지게 안 나올 거야. 비판적 사고는 여러분이 비난과 비판은 단어를 헷갈리기 때문에 내는 거고, 비판적 사고는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죠. 옳고 그름을 따져보는 거니까. 그 다음에 배려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입장 바꿔 생각해봐. 옛날에 어떤 노래가 생각나네. 그 가수가 요즘에 또 TV 잘 나오더만 안 나오다가. 김건모 오빠. 자, 건모 오빠. 자, 어쨌든 배려적 사고는 입장 바꿔 생각해봐. 공감이라는 단어와 연결되고 입장 바꿔 생각해봐. 역지사지와 연결된다는 거죠.